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옛말에요, 매해는 장사가 없다고 했었는데요. 금일 주식시장에서도요,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이 된 데다가요, 기관들마저 6천억 넘게 매도에 가담을 하면서요, 양대 지수 모두 장 막판에 크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요, 이번 시간에는 지수 전망과 함께요, 테마별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요, 69포인트 3.9% 하락한 1685로 마감이 됐어요. 자, 오늘 장중 한때요, 1762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지만요, 이 20일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고 대밀리는 모습이 있죠. 금일 20일 이동평균선이 1745포인트였어요. 우리가 지수가 반등을 주기 시작할 때 처음 언급했던 20일 이동평균선이 이 1845인데 하루에 한 20포인트씩 내려오기 때문에 이 좀 빨리 올라와서면 1800 내외에서 아마 저항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좀 상승 탄력이 약화되면서 이 1700 중반대에서 조금 맞고 대밀리는 모습이 있죠. 자, 물론요, 우리가 1차 저항선 20일 이동평균선 언저리에서 한 20% 현금은 확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만 되면, 아니면 외국인 매도세가 5천억 미만으로 크게 감소를 하면은 이 1900 후반대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문은 열어놓고 현금 확보한 물량으로는 철저하게 단기로만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자, 보면요, 수급상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5,790억, 그리고 기관이 이 6,200억 가까이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요. 개인들이 오늘 1조 1000억대, 그죠? 큰 폭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그죠? 지수가 올라가기는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개인들이 한 1000억 이상 매수를 한 반면에요, 외국인들이 840억대, 기관이 160억 정도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지수도 쉼없이 무너지는 모습이죠. 물론요, 갭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보다는 조금 안정감은 있지만요, 이 시장 전반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죠? 투자 심리 위축에 따라서요, 조금 더 불안한 심리는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파생 쪽에서는 선물 쪽에서 한 6,700억, 그렇죠? 외국인들, 그러니까 아마 해지 개념으로 좀 매수를 해준 것이 아닌가. 옵션 쪽에서는 최근에 관망하는 모습이 역력하죠. 일단 시장 조금 불안감은 크다. 특히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1억 2천만 주, 그렇죠? 조금 거래도 크게 실리는 모습 속에서 윗꼬리를 달고 조금 빠지는 모습이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은 갖추고 있다. 일단 현금 20%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보해 놔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코스닥 지수죠. 금일 17포인트 하락한 551포인트, 한 3%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자,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그죠? 안정된 조금 상대적인 안정감은 엿보이지만요,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있죠, 그죠? 이 불안한 장 막판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었지만요, 일단 20일 이동평균선, 그쵸?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어제 개파락하고, 그쵸? 그러면서 오늘 5일선과 골든크로스 발생하고 이 돌카빅이 나왔던 요런 부분. 그래서 이 500 한 뭐 40포인트 내외에서요, 30에서 40 정도에서 조금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은 조금 약한 모습으로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요, 이 5일선하고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지만요,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 추세에 나온 골든크로스이기 때문에 아마 강한 지지 역할은 조금 힘들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일단 거래가 좀 많은 속에서 장막판에 밀린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금 확보한 20%는 좀 더 우리가 좀 아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하지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요, 코스피 지수 우리가 시나리오 1, 2 한번 말씀을 드렸죠.
20일 이동평균선 맞고 빠지면은 뭐 쌍바닥 비슷하게 그죠?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요.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바닥을 다지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거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여기 나오죠. 코스피 손토는 외인 3월에만 13조 매도죠. 한번 내용 볼게요. 외국인들은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달 31일 어제까지겠죠. 이 유가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총 15조 5천억, 오늘 5천억 넘게 매도를 했으니까 총 16조 원 매도를 보였죠. 자, 이 월간만 따져도 지난달에 그죠? 상당히 큰 폭이에요. 이 월간만 따져도 지금 여기 나올 텐데 12조 그죠? 12조 5천억 지난달 3월 달에 매도를 보였는데 이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것이 2007년 8월 달에 8조 7천억. 그리고 그 다음에 많았던 것이 2008년 10월 달에 외국인 매도세가 4조 원인데 지난달에만 12조 5천억. 그죠? 상당히 많은 폭이다라는 그런 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정점을 찍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좀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이에 비해서 지수는 조금 흐름이 약했죠.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그죠? 예, 신흥국 지수의 상승세에도 매도세가 이어졌던 얘기죠. 최근에 이 신흥국 지수가요. 예, 일주일간 한 10.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난 24일에는 7.5% 폭등이 이었는데 이날에도 외국인 매도세. 그 지난달에는 이 3월 초순 하루만 매수를 하고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 신흥국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오죠. 신흥국 대장주인 국내에 대한 투심이 얇다는 의미로 덧붙인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른쪽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의 큰 폭의 매도세가 보이는 가운데서도요. 매수해주는 종목이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 로직스 등 이 제약 바이오주를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요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삼성 바이오 쪽에요.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뒷부분 볼까요? 이것이 이제 바이오 업종 중에서요. 우리가 시장에서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이 저점을 먼저 우리가 3월 19일 날 종합지수 1400대 코스피 지수가 찍었을 때가 3월 19일이고요. 근데 그거보다 한 5일 정도 일찍 찍은 종목군들이 있죠. 3월 13일 날 저점을 현상한 종목 이 바이오 중에서는 펩트론이죠. 자, 보시다시피 3월 13일 날 1150원 먼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이 안정되면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고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오늘 펩트론이 900원 하락하면서요. 14,900원으로 마감이 됐지만요. 자, 이평선도 완전한 역배열이 아닌 혼조 모습이죠. 저는 이런 혼조된 모습이 훨씬 낫다. 낙폭 가대에서 오르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율 반등 차원으로 보고 이렇게 이동선, 장기 이동평균선, 중기, 단기 그리고 주가가 혼조되어 있는 것들은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재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포함이 된다 해서 우리가 펩트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주도주 논리에서 말씀드린 것이 그러니까 늦게 빠진 종목 그리고 회복이 빠른 종목이 좋다는 해서 그리고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 자, 그 말한 대로 이 바이오주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런 종목군들 셀트리온 그리고 알테오젠 NK맥스,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중에서 이 펩트론이 저는 가장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알테오젠, 그렇죠? 이 알테오젠도 그렇죠? 이 정별로 좀 전환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알테오젠도 막판에 크게 대밀리면서요. 4,900원 하락한 77,1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거래량이 55만 주에 그쳤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는 그래도 바닥 대비 6만원 밑에서 8만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거기에 따른 매도가 별로 매물이 크지 않았다. 시장이 장막판에 밀리면서 동반 하락한 거다. 이런 것들 관심 가져야 되고요. 수급적인 상황 봐도 개인들이 오늘 2만 1000주 매수에 그쳤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종목을 상승할 때 끌어올렸던 주체 세력인 기관들의 매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오늘 소폭 순매수죠. 3000주. 그렇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알테오젠 우리가 관심을 갖자. 페트론도 볼까요? 그렇죠? 페트론도 오늘 수급적인 상황. 그렇죠? 개인들이 11,000주 매수에 그치고 외국인 기관 양쪽에서 쌍끌이 매수로 주가가 끌어올렸는데 매도세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 시장 역량에 의해서 빠졌다. 그렇죠? 그러면 하락할 때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들은요. 추경 매수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좋은 종목들을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최근에는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우리가 하루 등락폭이 좋고 거래량 감소하고 그렇죠? 그러한 모습들 의미 있는 지선 지지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항상 조정의 끝마무리에서 들어가는 마음가짐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 펩트론, 알테오젠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자, NKMX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조금 조정을 좀 받으면서 그렇죠?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요 바이오주 우리가 알테오젠 그리고 NKMX, 펩트론 관심 갖고 또 대형주에서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달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외국인들이 다 팔아도 넷마블은 샀다라는 주제예요. 이 넷마블 리포트가요. 오늘 나왔죠. 자, 외국인들이 868억 규모로 사들여서 13일 이후 순매수 행진이 가지고 있다. 뭐 오늘 종가 기준이 아니라 이건 어제까지 기준이죠. 신작 기대감 높아 실적 컨센서스 전망은 엇갈린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요것도 보면요. 우리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넷마블. 그죠? 요 뒷부분에 아마 넷마블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의 넷마블 차트를 한번 보죠. 그죠? 자, 넷마블. 오늘 이 종목도요. 장중에 한 7.8% 상승을 하다가 그죠? 자, 이 종목도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적으로 넷마블도 언급을 해 드렸던 종목군이죠. 종합지수가 2월 말서부터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얘가 하락하지 않았다. 누가 주가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시작은 급락하는데도 얘는 빠지지 않았다. 근데 지수가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강한 반등을 줄 때 얘는 상대적으로 못 떴죠. 왜?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오늘 한번 본격적인 상승 신호가 나왔는데 시장이 장막판에 크게 대밀리면서 상승폭을 둔화됐다라는 말씀드려요. 자, 수급사항 봐도 개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오늘도 91,000주 유입되는 모습이죠. 그렇죠?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것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아까처럼요. 3월 13일 날 저점을 형성한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지수보다 더 빨리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 왜? 지수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다. 특히 3월 19일 날은요. 종합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하락하고 코스닥 지수도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얘네들은 이 저점 3월 14일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 상당한 의미 있는 신호를 보냈죠. 자,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죠? 우리가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된대요. 일단 조금 밀리면 뭐 올라갈 때보다는 오히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문자 보낼 때도요. 어제 바이오주가 무지 셌고요. 그리고 IT 근데 오늘 반대로 오늘 IT라든지 5G라든지 상당히 강했죠. 그리고 바이오주가 약하고 오히려 바이오주 그러니까 저는 밀릴 때가 오히려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뭐 장중에 크게 떴다가 그렇죠? 대밀리는 모습이지만 이런 종목군들 뭐 종합지수가 하락해서 같이 좀 동반적으로 밀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네. 뭐 한국사이버 결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먼저 저점 치고 강한 상승 흐름. 뭐 노바렉스도 마찬가지죠. 노바렉스는 먼저 저점을 찍었다기보다는요. 저런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뭐 같이 뭐 20포인트 하락할 때 그리고 그 다음날 20% 뜰 때 근데 20포인트 빠질 때 주가는 뭐 1% 하락했는데 20포인트 상승할 때는 뭐 3% 4%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보다 시장이 상승할 때 이 종목의 등락폭이 상승폭이 더 큰 종목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되고 이 종목도 이동평균선들이 혼조전, 그러니까 역배열보다는 이러한 혼조된 종목들이 시장이 좀 안정되고 하면요, 옆으로 행보했다가 큰 폭의 상승 흐름,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또 카카오도 있죠, 그렇죠? 카카오도 같은 맥락으로 봐달라. 우리가 지금 이 비대면, 그렇죠? 언팩터 해갖고 그런 관련 종목에서 우리가 카카오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지금 방송한 지 한 10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좀 방송 내용이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5G 통신 장비 있죠. 오늘 나름대로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5G 종목이, 그쵸? 혼조 종목이 많고 갖춘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또 3월 13일 날 저점 찍은 종목도 가장 많고, 그죠? 근데 오늘 리포트 KMW와 이노 와이어리스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KMW는 지난달 일본 라쿠텐 직납 그리고 노키아를 통한 미국 시장 수출 계약 공시가 이루어졌다 했어요. 사실상 올해 한 단계 실적 레벨업을 위한 제반 사항이 마련된 사항이다. 그래서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노 와이어리스도 마찬가지죠. 이 세계적으로 5G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요, 각 나라에서 5G 투자를 올해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만큼 5G 시장 규모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최근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으로 5G 발전 지침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5G 통신 장비 업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이게 화면에 나온 것이 서진 시스템인데요. 3월 13일 날 19,350원 저점을 찍고 종합지수는 여기서 계속 빠져서 3월 19일 날 저점을 우리가 형성한 것이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이 종목군도, 그렇죠? 오늘 크게 올라가다가 시장이 빠지면서 그나마 그래도 이 종목 1,000원 넘게 상승한 26,900원 4% 떴죠?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터지는, 한 200만 주 가까이 터지는 그런 모습 속에, 그죠? 자, 요 종목군들, KMW, 이노 와이어리스, HFR, RFHIC,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린 종목인데,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그죠? 수급적으로 오늘 개인들이 12만 주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HFR. 다 윗꼬리, 그죠? HFR은 300원,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했네요, 그죠? 장중 한때 16%까지 올라가는 모습. 자, 요 옆으로 행보할 때 왜 이 종목만 안 가냐 했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죠? 덜 빠지고,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덜 빠지고, 그리고 먼저, 저점을 형성하고 오르고 있는 종목. 그리고 빠질 때 수급적으로 안정된 모습, 그죠? 그러한 종목군들로 이노 와이어리스, 그죠? 어제도 이노 와이어리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비록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은,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 남들 빠질 때 크게 안 빠진 종목군들이 시장이 안정되면은, 우리가 낙폭 가대주는 빨리 갈 수는 있지만요, 멀리는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덜 빠지고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은 당장은 시장의 반등을 줄 때, 빨리 움직이진 않지만은 멀리 갈 수 있다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 물론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이 내일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을 한다라면은, 그렇죠? 일시적으로 또, 지난 3월 초 중순처럼 빠질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이러한 종목군들에 의해서 시장은 회복이 되고 주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요, 변함이 없다 해서 계속적인 이런 종목군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20% 현금 마련한 종목군 갖고 단기 매매로, 그죠? 제가 계속 문자로도 발송을 해드렸어요. 20%는 확보하는 걸 하고, 그렇지만 그걸 묵혀두기보다는, 그죠? 철저하게 단기 매매, 손절을 칠 수 있는, 손절을 칠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현금을 갖고 있고, 좀 단기 역량이 있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으로요, 최근에 계속적인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죠. 그 부분은 계속적인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것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먼저 바닥치고 올라오는 종목 3월 10선의 저점, 급락시 수급이 양호한 종목, 지수 안정시, 그러니까 하락할 때와 상승할 때 지수는 같은 폭으로 움직였는데 오히려 종목별로
하락폭보다 상승이 할 때가 더 많이 올라오는 종목 관심 갖자 해서 뭐 반도체, 바이오, 스마트폰, 5G, 2차 전지, 기타. 그죠? 우리가 지난주 수업도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과거 동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각은 변함이 없다. 요번에 뭐 시장 하락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밀려더라도요. 나중에 시장이 안정되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빠르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여기 다시 주목받는 소부장 펀드 일본 반사이익 예상. 일본의 도요타가 3일서부터요, 일본 내 공장 5곳에 대한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소부장 강소기업의 100인에 해당되는 종목, 오이솔루션, SNS텍, 비츠로셀, 뭐, 요러한 종목군인데, 요러한 종목군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격 시스템, 그렇죠? 이제는 재택근무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알서포트, 그렇죠?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근데, 저도 이제 요 종목을 한번 보긴 봤는데, 그렇죠?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렇죠? 좀 급등했다가 오늘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요런 종목들은 우리가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 그렇죠? 초단기 매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갖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가분들은 이렇게 변동성 큰 점, 그러니까 추격 매수, 추격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변동성이 장중에 크다는 얘기는요. 그러면은 추격 매수, 추격 매도 하다 보면 결국은 낭피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소부장, 저는요, 이 반도체 관련주, 뭐 비메모리라든지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조금 탄력이 강화되려면요,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됩니다.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려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삼성전자가 나빠서 삼성전자의 매도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이 신흥국 지수에, 모든 신흥국에,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된 거고요. 그럼 외국인들의 매도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시가총액 큰 금액 위주로 매도가 나온다. 최근 외국인 매도의 뭐 한 40%가 이 삼성전자에 집중이 된다 그러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이 되다 보면은 삼성전자 탄력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강한 상승을 주려면은 삼성전자가 오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아니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큰 폭으로 감소. 지난달에요, 외국인들의 1일 기준으로 5천억 미만으로, 그죠? 매도세가 약화됐을 때는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것을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약화되거나 순매수되면은 이 반도체 관련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들이 대부분 하향되고 있지만요, 이 반도체 관련주, 그죠? 삼성전자 사업 부분에서도 반도체 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 계속적인 관심을 필요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차 전지죠. 삼성 SDI 목표가 7% 하향, 중대형 전지는 영향권 바, 그죠?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좀 낮췄는데 그 이유는 이 소형 전지 부진으로 반영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7%가량 하향한 거에 따른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중대형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나 이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는 주로 이 중장기 프로젝트에 별 영향이 없으며 지난해 4분기 대규모 적자에서 적자폭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면서요. 중대형 전지의 적자는 크게 축소될 것이라며 전기차용 배터리 매출이 72% 증가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매출액도 10%가량 증가하면서 중대형 정지 손익 개선 효과가 4천억가량이 기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실적들은 계속적으로 하향이 나오지만은 이 전기차 부분들은 상당히 좋게 평가가 나오기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도 그렇죠?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좀 시장이 오늘 좀 장 막판에 조금 밀려서 조금, 그리고 또 우리 종합지수상으로 20일 1차 저항선을 맞고 조금 불안한 감은 있지만요. 저는 20% 정도 현금 확보에 있으면은, 뭐 나중에 뭐 좀 더 하락한다 해도요. 사람이 내가 100% 몰빵해서 빠지면요. 주가라는 건 참 신기한 게요. 10,000원짜리가 8,000원 가면은 싸 보여야 되는데 비싸 보입니다. 왜? 5,000원 갈 것 같아서. 그죠? 또 반대로 10,000원짜리가 13,000원 가면 비싸 보이는데 싸 보입니다. 이제 15,000원, 20,000원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식으로 100% 갖고 있을 때하고 내가 일부 현금을 갖고 있을 때하고 마음가짐이 틀려요. 100% 다 갖고 있고 거기에 뭐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썼다 그러면요.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아서 불안함에서 팔고 싶은 관점으로 주가를 바라보는데요. 내가 일부 뭐 20%고 30%고 현금을 갖고 있다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빠지면 내가 사야 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7, 80%의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요. 매도 관점이 아닌 매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한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전혀 틀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일부 현금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선 체험 VIP 유료 회원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010-2420 있죠? 여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요. 이 4월 1일에 보내드리는 이소장 증권TV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